이 시간에는 서법 이론에 대한 실기를 오늘 써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론을 강의로 그냥 말로만 했었는데 오늘은 그 이론에 관한 실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글씨를 쓰는가를 한 획 한 획을 쓰는 요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붓을 잡는 것은 붓대롱이 좀 이와 같이 손가락을 이와 같이 가지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받아주면서 장헌다. 이 손바닥은 이래 둥글고 비게 해야 된다. 약간 하여튼 어떻든 약간 둥글지 않아도 비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붓을 잡고 가볍게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손가락에는 자연스럽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획을 써 나갈 때는 엄지손가락이나 모든 오지가 재력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힘을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지 재력입니다. 힘을 새끼손가락은 어느 정도 주고 또 둘째 손가락은 어느 정도 주고 이 또 오지가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 따라서 힘을 적절하게 주라는 뜻이지 똑같은 힘을 갖다가 똑같이 발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획에 따라서 소지가 힘을 써야 돼 요령을 부릴 때가 있고 검지가 이 요령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획이 어떤 손가락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그때 자기가 습성이나 배운 그 소위 그거에 따라서 배운 거에 따라서 자기가 습관을 들이게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고 쓸 때 한일을 할 때 여러분들 지금 요즘 유튜브에서 나오는 분들의 그 글씨를 획을 쓰는 거 보면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내는 분이 있고 어떤 한 분은 이렇게 나가는 분이 있고 어떤 한 분은 아주 조밀하게 이렇게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은 어떻게 돼서 이런 글씨를 쓰는가 이렇게 내가 참 뭐라 그럴까요? 참 난감한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자, 붓이라 그런 거는 획을 만들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붓이 자, 역입을 해서 다시 뒤집어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절이 되고 여기에 절이 되고 여기에 절이 된다 하는 거는 이 절이 왜 되느냐 하면은 붓이 여기에서 해서 역입을 해가지고 딱 나가면은 여기까지 나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여기까지 나갔을 때 붓이 이렇게 휘어서 누워서 붓끝이 여기에 있습니다. 붓끝이 여기에 있으면 이거는 계속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붓등이 돼서 이게 획이 그어진다는 뜻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나가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붓끝이 여기 따라 나왔어요. 그럼 여기까지 나오면서 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어지면 이걸 휘어진 걸 그냥 끌고 나가면 그건 손바닥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휘어진 걸 세워야죠, 이렇게. 그럼 자, 이렇게 세우면 이 붓끝이 쓰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세워. 자, 보세요. 붓대롱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세웁니다. 이걸 세우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고추 세울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에너지 낭비죠. 말하자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면 누워서 아마 이렇게 나오면 누웠으면 이걸 세울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붓대롱이 자연히 오른쪽으로 휘어지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서 붓은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이게 중봉이에요. 이 중봉 운필법입니다. 이게 중봉 운필법. 이게 원필이에요. 원필. 중봉 운필법이에요. 그래서 중봉 운필은 소위 붓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세워 또 세워 이렇게 붓대롱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좀
내가 보면 좀 이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까불죠. 응? 이것을 소위 이게 번능기래예요. 번능기는 제안 동작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번능기래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라는 게 뭐겠어요? 자, 제라는 거는 둘째자예요. 안은 뭐겠어요? 안은 눌린 거예요. 어? 누르는 거. 자, 그러면은 들어가서 하나, 자, 제안, 안, 제, 안, 제, 안. 예? 또 그걸 바꾸어 얘기하면은 번능기래예요. 번능기래. 예, 이게 소위 자 회기 붓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회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번능기래를 하니까 이제 보십시오. 이거 보이는 게 여기 육혈이 생기죠. 이 육혈을 어떤 서예가는 이렇게 육혈이 생기는 어떤 서예가는 탈골을 했다고 그러는데 탈골이 아니고 이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이게는 소위 육혈이라 그런 것은 제한 동작을 정상적으로 해주면 육혈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생기게 돼 있습니다. 탈골이라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전환한다. 들어갔다가 나와서 꺾어서 내려간다. 그럴 때 붓이 이렇게 해서 재를 했을 때 요 붓이 어떻게 됩니까? 측필이 되는 거예요. 측필이 돼서 이렇게 다시 눌려서 이렇게 아래로 뽑을 때 이것이 많이 튀어나오는 것을 탈골이라 그러는 거예요. 많이 튀어나오는 걸. 무릎이 비정상적으로 생긴 사람들은 무릎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게 탈골입니다. 이런 게. 이게 또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탈골입니다. 그걸 탈골이지 이건 탈골이 아니고 육혈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이거 왜 그러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안을 하는 동안에 붓을 휘어진 붓을 다시 세워주는 역할이에요. 또 세워주고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 끝까지가 붓이 필처음이 서서 골을 만들어서 나간다는 뜻이에요. 골. 핵의 중심부에서 골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원필입니다. 중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봉원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봉원필. 중봉원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고 그때 나가가지고는 또 수필이죠. 걷어들이는 겁니다. 걷어들어. 수필 시에는 봉이 능이 중으로 들어와야 돼. 중으로 들어와야 된다. 귀중이라 중으로 들어와야 돼. 봉이 능이 귀중으로 중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기 핵중이라 수기 핵중 무슨 계속 어떤 뜻이 쓰더라도 무단하게 수기 핵중 해야 됩니다. 핵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글씨를 쓴다면은 그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판본체를 쓰든 또 호대왕비체를 쓰든 어떤 체를 쓰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이게 보세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붓이 붓대롱이 붓끝이 호첨인데 호첨이 자 안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자연히 육혈이 생기고 육혈이 때에 따라서 붓의 먹물의 함유량에 따라서 육혈이 많고 적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전설을 쓸 때는 육혈을 적게 하기 위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암중 삼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설을 쓸 때는 가볍게 이렇게 암중으로 이렇게 암중으로 하는데 이게 글씨를 오래도록 쓰다 보면 암중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절이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사실은 절이 나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근데 자 그것도 소전과
대전이 틀립니다. 소전을 쓰는 거는 절이 잘 안 보이고 매끈하고, 대전은 절이 아주 완만하게 아주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획을 쓸 때 가장 제가 한 것은 현안을 써서 이 저기 팔을 들고 글씨를 쓰고 꼭 이 팔을 들고 써야 된다. 팔을 들고 쓸 때 이것은 우리가 서법에서 이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현안 이후에 종행적이라 이런 중국 소위 이론에 있습니다. 종행이 적이한다, 마땅하게 잘 따라준다는 얘기죠. 적은 마침 적자입니다. 마침 적뜻이. 그래서 종행을 할 때 소위 현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이 현안을 팔을 들고 쓰지 않으면은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해도 옳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을 들고 쓰는 것까지는 굉장히 지금 하고, 필직적 봉정이라 붓을 세운 적, 봉이 쓴다. 봉이 쓴다 이 얘기예요. 봉정. 봉정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허장운안하가지고 손바닥은 비게 하고, 그래서 그 완을 갖다 운행할 때는 꽉 잡으면은 불능이 돌아가질 않아. 전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꽉 잡지 말고 부드럽게 잡고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만약에 이것을 잡지를 못하는 게 요구되지 않으면 근력이 제대로 안 따라주지만은, 만약 제대로 한다 그러면 근력이 유한합니다. 아주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소위 행초를 쓸 때는 모름지기 현안으로 쓰고, 그 다음 필세가 무한하게 돼야 된다. 그러면서도 적절할 때 힘이 들어갈 때는 힘이 들어가고, 힘이 빠질 때는 힘을 빼고, 그러면서 암중으로 절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글씨를 써놔야 글씨가 빛이 나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씨를 우리가 쓸 때는 항상 봉을 세우는 것을, 고치로 세워야 하는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봉이 이렇게 나가는데, 만약 붓이 이렇게 돼가지고 붓을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기울어뜨린다는 거는, 붓을 이렇게 기울어뜨린다는 게 아니라 측봉을 만들기 위해서 붓을 이렇게 붓터럭을 기울어뜨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가면 이게 측봉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 이게 측봉입니다. 이 측봉이 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면 이게 측봉이죠. 이렇게 나가면 이게 측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자, 이렇게 이게 측봉이죠. 이게 붓이 끝으로 나가가지고 나가는 것을 이 서법 이론에 보면 필의적 붓을 기울인 즉 측이다. 그런데 붓을 기울인다는 것은 붓터럭을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붓터럭이 끝으로 가도록 기울어서 쓰면은 이게 소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측봉이다, 측필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측봉은 소위 예서나 해서에도 많이 들어가죠. 해서에도 들어가고, 행초서시에 적당히 들어가면은 극원이 됩니다. 어떨 때는 원도 되고 지극히 원도 되고 지극히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활성을 일으키는 겁니다. 글씨가. 그래서 구양수는 손가락을 운영할 때는 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도록 손가락이 운영이 된다. 그래야 그것이 소위 최묘라, 가장 묘한 글씨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이론에 이래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3절만 하면 다른 거 배울 필요 없습니다, 사실. 3절도 못하면서 영자 8법을 배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영자 8법은 3절 못하면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자 8법은 3절을 하면은 영자 8법은 왜 저절로 나와. 그냥 굳이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 발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3절을 배우지 않으면 안 돼. 3절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필첨은 항상 획중으로 들어가야 된다. 필첨이 북가운데가 북끝이 항상 획중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건데 이렇게 자 이렇게 예. 자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 절이 이게 이제 소위 자 이렇게 항상 예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끝이 자 이게 또 누웠죠. 자 눕습니다. 그러면 세워야지. 서야죠. 세워야지. 세워야지. 자,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세워야지. 세워야지. 이 세울 때는 붓이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자. 자, 이렇게. 누웠어. 세워야 돼. 그래야 중으로 와. 그래서 부단하게 3절법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붓이 핵의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거. 핵의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거.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 항상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을 이게 핵이라고 한다면은 봇 북끝이 항상 중앙을 타고 나가야 됩니다. 측봉으로 시작했던 중봉으로 시작했던 원필로 시작했던 방필로 시작했던 진행 방향에 있어 가지고는 무조건 하고 중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기 핵중으로 북끝이 항상 핵의 중심을 타고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아니면은 뭐 다른 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한글 한번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음을 써도 이게 하나 둘 이런 게 안 들어가면은 글씨를 써도 처음부터 이렇게 그려놔놓고 이래 쓰는 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이번에 중공 3절법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절법의 비유가 뭐가 있냐면은 절차고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절차고라는 거는 여자들 분녀의 비녀가 오래도록 그 차면은 쓰면은 그게 휘어져 가지고 굽어져서 아주 뭐 울퉁불퉁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걸 이래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내가 그 비녀가 없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이거는 좀 비교적 무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알루미늄 지겁니다. 철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이래 보면은 이렇게 아주 저게 휘어져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품 없어요. 이것이 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절차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차고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획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절차고에 대한 것을 이제 끝으로 설명을 끝으로 실기를 간단하게 이번은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에 글씨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내가 3절이 어떻게 잘 들어가고 있는가, 3절이 왜 3절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충분히 느끼시고 글씨를 쓰시면은 일치월장 하시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